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편입니다. 가봅시다.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자, 이론 문제가 몇 개 안 된다고 해서 방심하다가는 한 문제 차이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주의하시고 갑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000작이 있죠? 뭔 소리야? 그런 사람들은 이론 강의 들으러 오세요. 자, 작성연월일 맞죠? 맞죠? 공급가액과 부가세 당연한 거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도 필수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품목이나 수량 단가 이런 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두 번째,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법인사업자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이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전자로 발행해야 된다. 맞죠? 참고로 현재는 1억인데 이제 앞으로 또 바뀔 거예요. 이거 8천만 원. 8천만 원으로 또 바뀔 겁니다. 24년 7월부터인가 이렇게 또 바뀔 거예요. 8천만 원으로.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그 개정된 내용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현재는 1억입니다. 맞고. 그다음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겠지요? 있겠죠.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법인이라든가 1억 이상 개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것이고 나는 5천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난 전자로 하고 싶어. 해도 됩니다. 그럼 국세청은 좋아라 하지. 전자로 송금하면은 자기 매출 자체를 속일 수도 없고 바로바로 서류가 오니까 국세청에서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죠. 그럼 답 맞네. 그럼 답 나왔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 전송해야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후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그럼 전송은 다음 달 11일까지.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다음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거래는 뭐다냐? 간주공급. 원래 간주공급은 공급이 아니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죠. 원칙이. 그러나 판매 목적의 타 사업장 반출 이런 경우에는 발급할 수도 있지요. 있지요. 그럼 답이지 뭐. 입장권, 승차권 이런 거, 전세버스 운송업을 제외한 여객운송, 버스, 택시 이런 것들은 발행할 수 없는 업종이잖아요. 기본이. 단 전세버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워크샵 가려고 관광버스 5대 빌렸어. 그러면 전세버스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요. 또 상가 임대 간주 임대료도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는 거잖아요. 발급 불가능한 거지. 그다음에 소매업 같은 경우는 원칙은 발급 안 하지만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요구할 때는 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이건 또 뭐다냐? 세금계산서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걸 찾으랍니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수증. 여기서 영수증은 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교부했을 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요구할 때는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매업일 때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영수증 발급하면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사업자야.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 요구할 때는 교부해야죠. 뭐. 요구할 때는 해야 됩니다. 맞고. 그다음 매입자 발행.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계산서도 가능해졌죠. 이제 개정세법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든 계산서든 매입자가 이제 발행할 수도 있어요. 건당 5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인가? 맞나요? 원래 10만 원이었지 참. 원래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이번에 줄었나? 맞죠. 어쨌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가능하고 그다음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는 수탁자 명의로 세금 계산서 교부한다. 에이? 이거 바뀐 거 아니야? 수탁자는 부탁받은 사람이잖아요. 부탁받은 사람이 인도하는데 수탁자 나오는 거 위탁 판매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매출이냐? 수탁자 매출이 아니잖아요. 위탁자 매출이지. 그러니까 수탁자 명의로 발행하면 지 매출로 잡히는 거지. 지가 세금 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뀌었어. 위탁자하고 이게 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비고란이 수탁자가 가야 되고 위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해야지. 바뀌었습니다. 이게 틀렸죠.
그 다음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생하면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작성일자죠. 환해증 기억납니까? 환해증 요거 요 세 가지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작성일자야. 환입됐을 경우, 계약 해지됐을 경우, 증감사유 발생했을 때는 작성일자가 그 증감사유 발생한 날 아니면 그 환입된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작성일자가. 자, 그다음 이건 또 뭐냐? 이건 또 뭐냐 했더니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뭐죠? 임대사업자인데요. 임대보증금만을 받고 임대했대. 그럼 간주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사업자가 생산한 과세 대상 재화를 거래처에 선물로 계정, 간주공급이잖아요. 개인적 용도 사용, 간주공급이잖아요.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이것들은 세금계산서 교부 아니죠. 답은 이거지 뭐. 구매하기에서 나오는 순간 로컬일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꼭 과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영세율도 있잖아요. 일반 과세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으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 됐죠. 그 다음 이것도 뭐야? 세금계산서 수수 주고받는 거랑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주고받아야죠. 사업장별 과세원칙 맞죠? 두 번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한 걸로 본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 돈을 받았다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그것도 인정. 맞죠? 자, 그 다음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됐을 때 당초 공급한 날이 작성일자가 아니라고 조금 아까 위에 제가 환해증 그랬잖아요. 환해증 요거 환입 또는 해지, 계약 해지 또는 증감사유 발생일은 그 날,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당초 공급한 날이 아니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에요. 됐죠? 그리고 북일안에 뭐 당초 공급일을 따로 쓸 수 있겠죠. 어쨌든 틀렸습니다. 그 다음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잖아요.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 재화의 간주 공급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아까 앞에 나왔지. 그죠? 딱 하나. 원래 간주 공급은 발행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판매 목적의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겠지요. 됐죠? 그럼 사업상증이요 개인적 자개사폐잖아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이요 폐업시산존자와 자개사폐 간주공급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공급, 자가공급에 또 뭐 있지? 면비직 있잖아요. 자면비직, 자면서 삐직삐직 땀 흘리면 아픈겨. 면비직,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직매장 반출. 직매장 반출이 원래는 간주공급이다. 그러나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 다음 또 뭐예요? 간주공급이래요. 재화의 공급 특례 간주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거. 뭐 답은 똑같죠. 정해져 있죠. 답 나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문제를 몇 번 이렇게 풀어보다 보면 사실 문제가 똑같은 거 답이 손들고 있는 게 보여요. 그죠? 답이 손들고 있죠. 이런 건 딱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간주공급인데 이것도 간주공급이지만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단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한다면 안 해도 되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는 크게 보면 전부 다 하나를 묶는 거니까 여러 개의 사업장을 하나로 묶는 거니까 그때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되잖아요. 받지 않는다. 이럴 때는 하란 얘기지. 그죠? 그 다음 계산이야. 요즘에는 계산 문제가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진짜 옛날에는 계산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우리 시험이 실기 위주 시험이잖아요. 실기 위주 시험이니까 이론에서 계산 문제 나오는 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 나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평상시 기출문제 풀이 강의 할 때도 뭐부터 풀으라고 그래요? 이론부터 하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실기부터 하라고 그러잖아요. 실기부터 하고 이론을 나중에 풀어요. 예를 들어 이론을 푸는데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닌 듯이 풀어냈어. 그럼 상관없지. 근데 갑자기 물음표가 뜨고 갑자기 느낌표가 뜨면서 이게 뭐다냐 막 이러고 있으면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고 땀 삐질삐질 나고 가슴은 쿵닥거리고 이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배는 게 없어. 그럼 실기할 때 손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실기를 먼저 하세요. 아셨죠? 다시 이거 뭔지 모르겠으나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으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음과 같을 때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되는 공급가액 합계가 얼마니? 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쨌든 발급 대상이 뭔지를 찾으란 얘기야. 발급 대상이 뭔지를. 그죠? 자, 먼저 내국 신용장 이거 영세율이잖아요. 근데 세금 묻는 게 공급가액 묻는 게 공급가액이네. 세금 묻는 거면 구할 필요 없지만 공급가액은 들어가겠죠. 그다음 직수출.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나? 발급 안 하죠. 발급 안 하죠. 그다음 일반 과세자가 부동산을 임대한다. 부동산 임대. 부동산 임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죠. 간주임대로는 안 하지만 간주임대로 나왔네. 간주임대로 나왔네. 얘는 안 하죠. 얘는 안 하죠. 그 다음 견본품을 제공했는데 견본품이잖아요. 일본식 한자지만 견본품은 진열, 전시, 홍보용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건 간주공급 아니죠. 만약에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제공했다면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아닙니다. 결론은 두 개만 하면 돼야 3,700이 여기 있네. 1번. 그죠? 1번이겠죠. 그 다음 이거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 봅시다.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 전송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된 걸 찾으래요. 1번 1월 15일 날 작성 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2월 달에 발급했다. 늦게 한 거죠? 아니 작성 일자는 1월로 했으면 발급도 1월에 했는데 2월에 했어. 이때 세금 가산세가 적용된다. 맞죠? 맞죠? 그러니까 발급을 제때 해야 돼요. 어쨌든 원칙이 그냥 제때 해야 돼요. 그날 해야 돼. 그날 작성했으면 그날 발급해야지. 그리고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지.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하면 지연 발급. 지연 발급이니까 지연 발급 가산세 있잖아요. 지연 발급 또는 지연 발급 지연 전송이 있겠죠. 그다음 1월 15일이 작성 일자인데 2월 달에 발급을 받았어. 늦게 받았죠. 지연 수치지. 이건 지연 발급이고요. 이건 지연 수치가 되는 거지. 지연 수치가 되죠. 근데 늦게 받아도 가산세가 있잖아요. 늦게 받으면 매입세 공제는 되죠. 늦게 받은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근데 공제는 되는 대신 가산세 내라 이거지. 그다음 3번 1월 15일이 작성 일자고요. 근데 7월 15일 날 발급했다. 그럼 가산세 적용. 이것도 지연 발급이잖아요. 지연 발급이잖아요. 그치? 그럼 지연 발급. 그리고 7월 25일까지가 확정신고 기한인데 7월 25일 이후에 했으면 미발급이죠. 그때는 미발급이에요. 그럼 1월 달에 작성 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7월 달에 발급받았다. 이때 매입세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는 되죠. 7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공제는 되고 그 대신 가산세는 없죠. 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거 발급받았죠? 지연 수치죠, 지금? 지연 수치죠? 그럼 매입세 공제는 되고 가산세는 있고. 가산세 있고. 왜 그래? 공제는 되고 아까랑 같은 거예요. 공제는 되고 대신 가산세 내라. 근데 7월 25일 이후 7월 25일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그 이후에 받았다면 그 지나고 받았다면 매입세 공제 못 받고 공제 못 받는 대신 가산세는 없어요. 자, 근데 잠깐 여기서 이번에 또 개정된 게 하나가 있는데 개정된 거 조건부가 있어요. 그 원래는 확정 신고 기간이죠. 과세 기간 말이죠. 당해 해당 과세 기간.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했어요. 잠깐 지우고요. 잠깐 글자가 왜 이래? 원래는 동일 과세 기간 내죠. 원래는 동일 과세 기한이라고 할까 그냥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니까 과세 기간에 이제 과세 기한으로 합시다. 그냥 기한으로. 그러면은 7월 25일까지 발급 받으면 지연 수치 그리고 가산세 있다. 근데 지나고 받으면 공제 못 받고 가산세도 없어요. 공제 못 받는데 가산세 내라 그러면 억울하잖아. 근데 공제는 해줄게 가산세 내라 이거였죠. 근데 이제 동일 과세 기간이었는데 지금은 조건부가 있지만 어쩌고저쩌고 조건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 길고 결국은 1년까지 가능해졌어요. 1년. 그러니까 1월 15일이면 다음 연도 1월 1년까지 1년 내에 발급받으면 공제는 가능해요. 조건부지만 어쨌든 1년으로 바뀌었어요. 동일 과세 기간에서 1년으로 바뀌었어요. 개정되긴 했어요. 조건부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지연 수치고요. 지연 수치니까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고 그 대신 가산세는 내라 이거죠.
그 다음 11번. 자, 이건 또 뭐냐?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걸 찾아라. 그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되죠. 맞죠? 그 후발급 특례가 적용된다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죠. 그 전송은 그 다음 날이니까 11일이겠지? 일단 맞죠? 그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자가 법인, 그죠? 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일단 현재는 1억이고 나중에는 8천만 원이 바뀐댔죠. 발급 기간 내에 전자세금 계산서 대신 종이로 발급한 경우 1%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거 저기 뭐야? 실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아까 신고서 안 닫아놨는데 신고서 가산세 중에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하면 62번 줄이나 63번 줄에 적는데 저는 62번 줄에 적으라고 강의했잖아요. 왜? 1%니까. 1%니까 여기다 적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자를 종이로 발급했다. 그건 여긴 따로 안 써 있거든. 그러니까 61번이나 61번이나 64번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작성 방법 켜기 눌러도 막 전자를 종이로 한 건 안 써 있을 거라 아마. 없을걸요 여기. 하도 작아서 배질 않죠. 이렇게 아무리 봐도 전자를 종이로 발급했을 때 이런 건 안 써 있어요. 그 위에 칸에도 이게 안 써 있어.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공부할 때 평상시 좀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 여기 지연 발급에도 이런 건 따로 그건 전자를 종이로 한 거 이런 건 안 써 있어요. 이런 건 안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평상시 공부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1% 맞아요. 1% 맞아요. 어쨌든 11번에 1, 2, 3번은 다 맞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겠지? 당해년도 사업장별로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전자로 발행된다. 3억 원이 아니고 옛날에 3억 원이었지. 그러다 2억 원으로 바뀌었지. 그러다 1억 원 또 바뀌었지. 그리고 좀 있으면 0.8억, 8천만 원으로 또 바뀝니다. 24년 7월부터일걸. 1억 원은 23년 7월 1일부터고 이렇게 되죠. 시험 볼 때 이런 걸 참 이렇게 다 내기가 좀 애매해요. 시험 보는 시기가 그 시행령이 언제부터 시행됐냐에 따라 다르니까 어쨌든 현재는 1억입니다. 지금은 23년 지금이 5월 며칠이야? 5월 18일이네. 넘어가요. 그 다음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하게 교부하지 않은 거, 적절하게 교부가 안 된 거 개수가 몇 개냐? 이건 또 뭐다냐? 일단 봅시다. A는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거 적절하게 교부된 거 맞죠? A, B, C, D 고르는 거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네. 개수 쉬어야 되네. 맞죠? 그리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발행한 것도 가능하죠? 그건 아닌데. 다음 두 번째 단기 할부일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 교부했다. 이게 단기잖아요. 장기일 때는 이게 맞는 거지. 근데 단기일 때는 이게 아니잖아요. 틀렸는데 일단 틀렸고. 그 다음 반복적 거래처에 대해서 월 합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말일자 매월 말일자를 공급일자로 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는 아니잖아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것도 틀렸는데 그죠? 틀렸고 그럼 한 개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가요. 그 다음 이미 공급한 재화가 환입됐을 때는 환입된 날을 공급일자로 하고 비고란에 당초 거를 부기합니다. 참고로 적는 거지. 환해증 앞에 있었죠. 환해증은 사유 발생일이야. 그럼 맞는 거죠. 그럼 두 개가 틀린 거. 두 개 틀린 거. 적절한 건 아닌 거 두 개. 어쨌든 BC 두 개 이겁니다. 됐죠? 이런 것도 있었네. 자, 그다음 이건 또 뭐예요? 수정세금 계산서. 전자든 종이든 수정세금 계산서 작성일을 적고자 한다. 작성일을 소급하여 처음대로 원래대로 처음에 발행한 걸로 적어야 되는 게 어떤 거냐? 바꿔 말하면 이 작성일자를 사유 발생일로 적는 게 세 가지였잖아요. 환해증이었잖아요. 환입된 경우 또 뭐예요? 계약 해제, 또 증감사유, 공급가액이 증가든 감소든 증감사유 발생일. 그럼 세율 잘못 적은 건 당초, 소급해서 당초로 갑니다. 됐죠? 환해증 기억하세요. 환해증 아까 적어드렸잖아요. 환해증은 사유 발생일. 작성일이 사유 발생일이다. 나머지는 처음으로 소급해서 처음 발행한 날, 처음 발급한 날을 써주게 됩니다. 수정세금 계산서 시험에 나왔던 거고 또 왜 이렇게 많지?
이건 뭐 수정세금계산서 또 나왔어요. 옳은 걸 찾으래. 수정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로. 에이, 그건 아니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도 의무겠지만 일반 사업자는 종이로 할 수도 있잖아요. 전자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옳은 거 찾는 거죠. 맞는 거. 1번 어쨌든 틀렸지. 그다음 2번. 그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 고칠 거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는 거지.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아닙니다. 맞고. 그럼 답이네. 계약의 해제로 인한 경우 작성일자는 또 나왔네. 처음 일자가 아니고 사유 발생일.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기 전에 공급한 재화 용역을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작성일은 사유 발생일. 이건 좀 특이한 경우죠. 이건 특이한 환해증도 아니네. 이건 환해증도 아닌데 과세 유형 전환.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로 바뀌기 전에 공급한 거 이런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근데 이거는 따로 우리가 외우고 이런 거까지는 아니겠지. 사실 이 지문이 저희 처음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맞겠지? 아닌가? 아니구나. 맞는 거 찾는 거 답은 이거 틀리겠지 참. 왜? 아까 환해증 그거 아닌가 봐. 이 문장을 거의 보기가 힘들어. 이거 처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환해증이 아니니까 이거 계약 해제 아니 이거 해제도 아닌데. 그죠? 계약 해제고. 뭐 어쨌든 옳은 건 이미 찾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거는 처음이겠지. 이것도 처음. 지금 교재 이거 써있나 안 써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답은 나왔잖아요. 확실히.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예요. 이거 확실한 거고. 그리고 환해증 요 세 가지는 지금 사유 발생일이다. 이건 교재에 써놨었나 안 써놨나 책을 지금 안 써놔서 모르겠네요.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원래 모든 지문을 다 내가 머릿속에 있으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닌 건 빼고 넘어가. 또 이건 뭐 이렇게 많지? 뭐 글자가 많이 썼네.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전자. 근데 그냥 세금 종이든 전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니까 발급 사유 및 절차 그 중에 가장 틀린 거. 왜 틀리면 틀리지 왜 또 가장 틀리냐? 일단 봅시다. 계약 해제. 해제네. 환해증 그거네요. 해제로 인해서 공급되지 않았다. 이때 해제된 때에는 작성일을 계약 해제일, 즉 사유 발생일이죠. 사유 발생일 맞는 거네 그럼. 맞고 비고란에 비고 참고란에 처음 발행일을 덧붙여 부기. 이게 부기예요. 부기하는 거. 그리고 붉은 글씨로 쓰거나 마이너스 표시하는 거 맞죠? 근데 틀린 거 찾는 거구나. 두 번째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데 발급을 했다. 이때 처음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빨간색을 쓰거나 마이너스에서 취소합니다. 맞겠지? 또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됐다. 환해증이네. 환입된 경우 처음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작성일은 사유 발생일. 틀렸죠?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답이겠지? 아까 했으니까 나머지는 맞아요. 나머지는 맞는데 이게 틀려. 작성일자가 틀렸죠. 비고란하고 바뀌었어요. 그 다음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했다. 그럼 처음 발급한 대로 마이너스 표시. 처음 한 대로 마이너스 표시. 이거 맞는 거지 그러니까. 예. 마이너스 표시 또는 빨간 글씨 이런 것들. 그 고치는 건 빨간색 또는 마이너스나 빨간색이고 제대로 해주는 건 검은색이고. 자, 그다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이 아닌 거. 바꿔 말하면 발급해야 되는 거네. 발급해야 되는 거. 자, 택시 운송 의무 면제되는 거 맞죠? 노점상 그리고 목욕, 욕탕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면제되는 경우 맞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이용요청 간주임대료 맞죠? 근데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 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답을 무조건 생각하면 돼. 내고신용장, 구매확인서. 그냥 이런 문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닌 경우는 그럼 그냥 무조건 내고신용장, 구매확인서 이걸 떠올리면 돼요. 이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니까. 자, 됐죠? 그 다음 또 나왔죠. 똑같은 문제예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럼 답은 정해져 있어. 내국신용장, 로컬일시, 구매확인서 이런 거. 그 다음 간주임대료라든가 외국 항행용역, 국외제공용역 이런 것들은 발급할 수가 없죠. 똑같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럼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런 말 어디 갔니? 여기 있네.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 직수출이나 미용업 그다음 공급이제가 간주 공급이잖아요. 의제 간주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러면은 그냥 답은 정해져 있다. 구매 확인서 내구신용장 찾으면 됩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네. 됐네요. 그 다음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있나 했더니 가만있어 봐. 세금계산서가 어딨지? 하나밖에 없나? 하나밖에 없나 봐. 최근에 나온 건 이거밖에 없나 본데요. 그러네. 하나밖에 없네. 100회 이후에는. 100회 이전에는 물론 많았겠지만 어쨌든 세금계산서인데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100일에. 아까 한 거 아니겠지? 자 보세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한 후에 계약의 해제. 해제 나왔어. 환해증. 그죠? 환해증. 증감사유 발생일. 환증해. 증환해. 환해증. 저는 순서대로 그냥 한 건데 원래 그 교재에 써 있는 환입 해제 봐 이거니까 환해증. 환증해로 할까? 환증해, 환장해 모르겠다. 환장해로 하든지 환해증 하든지 어쨌든 해제인데요. 이때 수정세금서 발급할 때는 작성일자가 처음에 발급한 날 이거 아니잖아요. 틀렸잖아요. 답 나왔네. 답이네 벌써 끝났네. 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 보관용과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 두 장 작성해서 한 장은 자기가 갖고 한 장은 상대방에게 교부해야죠. 종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원래는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죠. 5년간. 단 전자일 때는 전자로 국세청에 전송하면 보존 의무 없어요. 당연한 얘기고. 또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거.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는 1번은 참 쉬운 건 아니구나. 수정세금계산서는 보통 세무2급이고 나머지는 거의 전산회계 1급, 회계 1급 수준에서도 할 수 있고요. 수정세금계산서는 보통 세무2급 돼야 나오니까 마냥 쉬운 건 아니네요. 자, 일단 세금계산서는 최근 100회 이후에는 없었네. 근데 교재에 써 있는 게 지금 10대 개 넘었죠? 10대 개 넘었으니까 이 정도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래가지고 세금계산서, 거래징수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추가로 필요한 게 있다면 기본서 또 강의를 참조하시고 게시판 질문 남겨주시고 뭐 잊은 거 없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돈 드는 거 아니고 힘드는 거 아니죠? 해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뭐가 있는지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